패밀리 기업들은 3, 4대부터 이게 모멘텀이 꺾이는 데가 많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많은 급여를 받는 것. 가장 큰 것은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익 성장률, 그다음에 배당, 거버넌스, 또는 뭐였더라? 예. 자본 구조, 자본 구조, 그다음에 빚이 금리, 많은지, 예. 금리, 그리고 이제 배당과 자사주 뭐 매입 소각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 그 부분에서 자사주를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거의 자동으로 소각이 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해서 이거 자꾸 거버넌스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좀 죄송스럽긴 한데, 나중에 우리 회장님 회사 뗐다 붙였다 하실 때 자사주의 마법 좀 부활시키려고 하는 걸로 좀 활용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자동으로 소각되도록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업들이 그냥 양심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항상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주주한테 그 리턴을 만들어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방법, 단기적인 방법인데, 장기적인 거는 설비 투자, 기존 비즈니스 확장하는 거, 계속 성장. 그 다음에 R&D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A를 하는 거, 이 모든 게 성장을 만들죠. 그렇죠. 성장을 만들면 주가는 상승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장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것은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인데, 이 모든 5가지 방법이 모든 주주한테 공통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 뭐 투자나 R&D, 뭐 배당은 모든 주주한테 똑같이 가니까. 근데 자사주만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기교를 부려서 소각을 안 하고, 요거를 어떻게 내가 돌려서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용할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수주주들이 이익을 못 보니까, 그렇죠.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몇 천억, 몇 조의 돈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되게 리스크죠, 되게. 그래서 진짜 자사주 많은 회사가 자산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로 분류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참 답답한. 그거 갖다가 또 언제 어떤 짓 할지 모른다고 막 또 막 불안해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결국은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총수, 오너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는 이른바 최대 주주와 CEO가 거의 동일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능력으로 검증받는 게 아니라 거의 혈통으로 이제 검증이 돼서 그냥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 보니까 탁월한 CEO가 되게 이제 메리트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 최고 경영자 CEO는 이제 2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 회사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2번째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실천력,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조직들을 이제 동원을,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나를 따라오게 만든 능력. 리더십. 그래서 비전하고 그 실천력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미국 증시가 화랑이고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 대단한 것 같고, 애플의 팀 쿡은 처음에 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이분이 장점이 많고, 이 부분의 장점은 계속 배우는 능력, 그 다음에 주주랑 소통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되게 그 주주 친화형 기업으로 많이 만들었고, 한국도 뭐 제 생각에는 그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그런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뭐 논란의 여지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존하는 뭐 2세, 3세 중에는 그 정의선 회장이 상당히 그 맥을 잘 짚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밀리 기업들은 과거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1대, 2대까지는 대부분 아주 잘 되는데 3, 4대부터 이게 모멘텀이 꺾이는 데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3대, 4대째부터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외국 같은 데 보면 또 뭐 hershey라고 우리 초콜릿 먹는데 그런 데들은 5대, 6대째 지금 뭐 그 19세기부터 해갖고 잘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100년 역사 넘는 데들도 많으니까. 유럽의 명품 회사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1대, 2대는 하여간 잘 되다가 3대부터 좀 꺾이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3대째 가는 데들이 최근에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패밀리가 이제 경영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그렇죠. 능력만 네, 있다면. 그렇죠. 근데 능력도 없고 뭐 이게 그냥 혈통에 따라서 하나 주어주고 떼어주고 또 그 과정에서 그게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결국은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게 문제인데 유럽하고 참 그걸 어디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허쉬라든지 또 이제 명품 기업들이라든지 너무 이제 잘 되는 기업들만 패밀리 비즈니스도 괜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패밀리 비즈니스 관련된 우려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그런 그 브로드캐스팅 방송이나 이런 광고 쪽 컨슈머 산업에 이제 패밀리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여기들은 그 패밀리 기업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장점이라는 거는 단기 실적에 연연 안 하고 길게 보고 길게 투자하고 내 회사 같이 상장사지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들 보면 그 대주주의 횡포도 있고 너무 많은 급여를 갖고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들을 밸류에이션이 컴캐스트도 그렇고 폭스도 그렇고 기업들의 퍼가 한 10배, 15배밖에 안 됩니다. 아하. 거기도 페널티를 받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유럽의 패밀리 기업들 뭐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에스티 로더 그 최고의 화장품을 만드는데 거기도 뭐 3대 4대째고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명품 중에 명품 이런데 뭐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유럽 뭐 명품사들은 다 패밀리 비즈니스죠. 월마트 같은 데도 뭐 60년대부터 가족이 지금 경영을 하고 대주주 지분이 50% 넘는다니까 이제 그런 데들은 대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력이 되면 아니면 이제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의장을 하거나 대주주로서 이제 중요 안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정답이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 멤버 중에 훌륭한 자식, 손자가 있으면 경영에 참여해도 될 것이고, 하지만 이제 주주로서 그분들은 그 패밀리는 지분이 많으니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사회 의장을 하거나 아니면 주총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거나, 근데 이제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름을 걸쳐놓고 많은 급여를 받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뭐 눈살을 찌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공시 의무 같은 건 피해 나가려고 등기 이사에서는 빠지고 이제 비등기 이사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또 쿠팡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재벌도 아닌데 안 좋은 것만 배워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린 미국 회사라고 계속 그 창업자 그냥 부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약간 넌센스죠. 또 등기이사에서는 이제 딱 빠졌고 그렇죠.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빠져나가기 위함이라는 이제 시각이 굉장히 좀 짙죠. 또 좀 반대의 케이스로 보면은 CEO들도 주주랑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목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주주들 귀에는 당장 달성 가능한 계획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과대포장하는 CEO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어디 국내 5대 대기업의 이제 상장사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5년치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이제 저랑 다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한 30년 경험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달성 가능한지, 리스크는 뭔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과 다 공유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자회사들까지 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SK그룹인가요? 그래서 뭐 제가 그거는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S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시장에서 이런 그룹, 이런 회사들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훌륭한 CEO나 그런 그 시스템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투명하게 되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모두 공표를 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우리는 같이 간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되게. 아니, 좋은 거면 어디로 냈으면은 삼성 아니면 SK인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좋은 겁니다. 그런 거는 좋은 거고, 다만 그게 과대포장으로는 이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저도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많이 하다 보면 CEO가 이제 비전을 밝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 경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산업
기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기업 내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의도치 않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주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또 거짓말했다. 네. 또 이렇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사람의 과거 행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루두루 체크를 해보고 어떤 사람들을 쓰느냐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알죠. 과거 경영 성과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의 어떤 레코드 성과가 되게 또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CEO의 독립 경영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주주의 경영 참여가 낳는 어떤 부작용, 전횡, 옛날에 손가락 경영 임원 한 사람한테 당신 집에 가쇼, 내일부터 나오지 마쇼 이러면 이제 또 그 사업 부문 자체가 또 휘청거리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개선이 됐다고 보세요? 아직까지 큰 개선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전문 경영인 CEO 및 다른 임원들을 선임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해고까지 하는 것은 원래 이사회의 그렇죠. 권한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형식적이나마 조금 개선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룹 총수나 대주주 패밀리에 이제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니까 아직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나갈 길이 좀 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실제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CEO가 유고가 이제 회사 출근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에 치이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아니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후보자 리스트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1순위, 2순위, 3순위. 이제 그거를 정하고 토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사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밖에다 공표는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근데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상당히 그 이사회가 아주 그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저 아는 친구가 사회이사라는데 몇백 시간을 1년에 뺏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물론 네이버 때문에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데가 이제 거버넌스가 과거보다는 더 좋아지고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회이사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들은 다 사회이사고. 사회이사는 그냥 가끔 도장이나 맡겨놓고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신문 좀 보다 오고 차 마시다 오고 요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사회이사분들이 1년에 회의 참여하는 게 10시간도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씩 받아가 이런 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사회이사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장래 희망이 이제 사회이사. 근데 이제 참 웃픈 현실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근데 사회이사가 이제 그 경영진을 견제하고 코멘트하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다른 중요한 역할은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 지식이 있어서 그 코칭 멘토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는 항상 IT 전문가가 그 사회이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달레가 그 바쁜 분이 스타벅스 그 사회이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컨슈머 기업이지만 IT를 접목하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왜 스타벅스가 진짜 좋은 회사인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그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그 많은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멘토링을 받고 그 사람들의 아주 그 훌륭한 자문, 충고를 이제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회사를 더 좋게 만들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IT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이제 회사를 일궈 나가는 균형을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회이사의 모습이거든요. 기여를 해야죠, 회사에. 그럼 저희도 이제 김동환 소장님을 사회이사로 모시고 김범수 의장님을 사회이사로 모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아까 이제 차석용 대표, LG생건 대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분은 좀 빼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CEO는 정말 멋지다, 정말 최고의 CEO 같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보신 CEO 계실까요? 아까 그룹 전체 대표 중에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되게 비즈니스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켰고 지금 보면 정의선 회장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M&A나 회사의 전략 방향을 잘 잡아가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그 전기차
그 동료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발표하면서 본인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예, 그 본인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GM의 CEO인 메리 바라가 모든 경우에 본인이 다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네. CEO가 제일 열심히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고, 한국은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예. 정의선 회장이 그 브리핑하는 거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멘트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이 수소 산업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의 숙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되게 멋있었습니다. 약간 정의선 회장님이 옷만 조금 예쁘게 입고 나오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영상에서 옷이 제일 NG였습니다.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은 CEO가 제일 바쁘거든요. 네. CEO가 제일 바쁜데 한국은 CEO가 제일 바쁘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룹 총수가 회장이 그렇게 열심히 특히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쉽지 않죠. 하신다는 건 상당히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좀 하시고 네.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 출을 많이 하는 데들은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5대 10대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경쟁하는 회사들이 다 CEO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특히 이제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그 지배 구조를 변경하려다가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작업들. 2018년에 그랬었죠. 예. 벌써 그게 3년 전이네요. 그때 해외 펀드들, 다른 소수 주주들이 많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물렀죠. 네. 그래서 뭐 엘리엇이 그때 이제 네. 개입을 했었죠. 근데 네. 어디 딴 데서 막 표대결까지 가고 막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시장과 좀 더 소통하겠다 하는 거 네, 보고 네, 예. 요거는 좀 다르네 네, 네. 라는 걸 저도 예. 그때 좀 느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죠. 물론 이제 엘리엇이라는 세계 최고의 가장 무서운 행동주의자 펀드가 이제 주요 주주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수 가르쳐 줬죠. 엘리어트한테 한번 이렇게 걸리면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경영을 잘하지만 또 거버넌스는 엉망이었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회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신이죠. 신. 거기도 뭐 한 3조 원인가 하여간 2, 3% 이상 지분을 취득을 해서 네. 이사회 개편하고 유유자산 팔고 주주한테 환원을 해라.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환호를 했죠. 그래서 뭐 엘리어트 같은 데한테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적을 받으면 뭐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일반 주주, 소수주주 입장에서 보면 다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아직 이제 주주자본주의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엘리엇이 특히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가 행동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막 침탈하려고 한다. 이른바 총수들 경영을 휘청이게 하려고 한다. 국부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외국의 헤지펀드들 다 제 고객이었는데 엘리어트들도 뭐 고객이었고 그 바쁜 사람이 한국 와서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경영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수익을 얻는 게 네. 유일한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이 가격에 이 회사의 지분을 몇 조를 사서 이것을 우리가 거버넌스 관점에서 고치는 걸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팔고 나갑니다. 미련 없이. 예. 경영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특히 지구 반대편에 중국, 일본, 한국 기업을 경영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반대 논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막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다른 그렇죠. 소액주주들의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데 이걸 또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언젠가 팔고 나갈 놈들, 돈놀이 하려고 들어온 놈들인데 저놈들 말을 들어줘야 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2016년 10월에 네. 엘리엇이 삼성전자 이사회한테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엘리엇은 항상 이제 그 이사회나 최고 경영진한테 그 자기 분석하고 권고안을 보낸 다음에 그걸 일반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네. 나서 6개월 후에 삼성전자가 10% 이상 자사주를 소각을 했죠. 네. 그때 주가가 일주일 이상 올랐거든요. 주주 가치가 올라갔죠. 예. 그래서 나머지 주주들의 가치가 뭐 10몇 프로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현대차도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모비스를 중심으로는 배당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그 이사회도 좀 외국인 좀 더 객관적인 네. 그런 좀 더 나은 사회이사를 뽑고, 현대차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만 뭐 훌륭한, 저는 약이 좀 쓰다고, 좋은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팔고 나가도 전반적인 기업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거고, 그걸 통해서 그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배우거든요. 아, 이렇게 네. 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그 기업들의 뭐 경영진들도 다 어느 정도는 밖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뭐 컴플레인을 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주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예. 그렇죠. 자본에는 또 뭐 국적이 네, 없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뭐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데, 뭐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이상하게 한다, 잘못한다, 전횡을 일삼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행동주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뭐 주주 기준으로 1.3%를 들고 있는 네, 다 합치면 6등입니다. 예, 크죠. 예.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기는 했는데,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직접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낫다. 나무보다는 좀 숲을 먼저 보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개별 종목을 좋은 종목,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가장 큰 것은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었던 것은 그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핵심, 그러니까 그룹 경영진이 그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큰 시장을 골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존이 2조 달러의 시총의 회사가 됐던 것은 물론 제프 베조스라는 걸출한 천재 경영자가 있었지만, 이분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를 업종을 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업종을 택하면 거기서 그냥 평균적인 회사를 골라도 좋은 성과가 나는데, 안 좋은 업종을 고르면 거기서 베스트를 골라도 좋은 성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업종이라는, 좋은 업종이라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거여서, 저 뒤에 있어도 같이 올라가는. 업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당부드릴 거는 투자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 자기가 모르는 기업, 모르는 회사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워런 버핏이 미국에 몇천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투자할 회사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90%는 눈길도 안 주죠. 그래서 이제 큰 실수를 안 하는 거여서, 제가 보면 중요한 게, 첫째, 호기심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다양한 거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관찰을,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내가 뭐에 대해서 수소라는 그러한 그 제목에 꽂히면 관련된 걸 계속 찾아보고, 수소차, 제가 다음 주에 수소차 타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속 해보고, 세 번째는 그 내가 그런 관찰을 하고 호기심이 있으면 그것을 제품이든 아니면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는 거건 계속 체크를 하는, 실제 몸소 자기가 겪는.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게 결국 경험으로 내 몸소 피부로 느끼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회사, 좋은 업종을 고를 수도 있고, 하여간 큰 실수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져도 당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이제 제 책에도 리스크를 적었지만, 그 리스크를 알고 있던 분은 주가가 900불에서 600불 빠졌어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때랑은 리스크가 바뀌었어요. 중국 리스크가 있고 저는 애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론 머스크 리스크 계속 있지만, 그래서 리스크를 꼼꼼히 챙기면 주가가 많이 빠져도 당황 안 하고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러네요. 아까 그 수소차는 타신다고요? 아니면 사신다고요? 다음 주에 제가, 저희 선배가 한두 달 전에 구매를 했는데, 리콜을 좀 있다가 당한다고 그래서, 리콜 당하기 전에 제가 빨리 시승을 좀 해보자, 궁금해서. 그런 이제 호기심. 전기차는 제가 4년째 타고, 전기차. 전기차 타고 계세요? 알고, 얼마 전에 부산 갔을 때도 독일 전기차 다른 걸 또 타봤습니다. 왜냐면 경험을 계속 해봐야지 테슬라 대 전통 내연
업체들이 만드는 전기차 경쟁력이 어떤지. 야. 근데 뭐 제가 엔지니어링을 알 수는 없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타보면 아니까. 그래서 재미있죠, 되게. 항상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직접 경험해보는 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수소 모빌리티 앤쇼 그 전시회 네. 했던 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소 산업도 눈으로 보고 식견을 또 넓히고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이 요즘 관심 갖고 계시는 섹터나 이런 데는 어디가 직접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 주식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왜냐면 길게 보면 그 계산해 보면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성과가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장기 보유하는 그다음에 제가 뭐 주로 얘기하는 빅테크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포트폴리오 아니면 이제 안정적인 거 뭐 컨슈머 주식들 뭐 이런 것들 좀 갖고 국내에는 뭐 일반적인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지만 꼭 주린이 분들도 아셔야 되는 뭐 가버넌스 이야기도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투자 습관 측면에서도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좋은 주식 연구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나무의 유튜브도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또 네. 기회 될 때 한번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